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구헌종 작가님이 지은 내 몸 살리는 혈관소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헌종, 로하스 한의원 대표 원장. 어혈, 혈액순환 전문 로하스 한의원 대표 원장.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한의학 석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는 진료실에서 다양한 사연과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만났다. 가장 뇌리에 남는 것은 단 하루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원인 불명의 통증 환자였다.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절망과 타협하는 삶이 아닌 희망을 꽃피우는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더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게 17년간 오직 혈액순환 장애 치료만을 고집하며 달아왔다. 그럼 뒷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각 세포와 조직이 필요한 물질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인체의 조직이나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현대인에게 흔한 만성 피로부터 만성 통증, 수족 냉증, 심장 질환, 뇌졸중 등이 모두 혈액순환 장애에서 시작되는 질병이다. 따라서 건강의 핵심이 바로 혈액순환인 셈이다. 요즘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운동 부족,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단 음식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의 영향 탓에 혈액순환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10대나 20대의 젊은이도 혈액순환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등을 성인병이라고 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앓는 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10대에서도 고혈압, 당뇨, 심지어 중풍까지 발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질환을 성인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활 습관병이라고 한다.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바벨탑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높고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한 인간의 오만한 행동에 분노한 신은 언어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형벌을 내렸다. 결국 바벨탑의 건설은 서로 다른 언어를 탄생시키며 인간을 불신과 오해 속에 살게 만들었다. 이는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억겁의 세월 속에서 많은 발전과 업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소통에 관해서는 결핍을 느끼며 살고 있다. 소통은 트일소와 통할, 통해 한자가 갖는 의미처럼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에서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증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하듯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도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오해와 불신, 반목과 대립의 관계가 형성되어 결국에는 가정,
사회, 국가가 병들고 고통이 따르게 된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장기와 장기가 잘 소통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든다. 우리 몸의 소통의 핵심은 바로 혈액순환이다. 혈액은 보통 체중의 8%를 차지하는데 만약 체중이 60kg이면 4.8kg 정도가 혈액이라고 보면 된다. 이 혈액이 약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우리 몸속의 혈관을 따라 약 60조개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각종 호르몬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들을 필요한 조직으로 운반하고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추며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도 한다. 만약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각 세포와 조직이 필요한 물질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인체의 조직이나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현대인에게 흔한 만성 피로부터 만성 통증, 수족냉증, 심장질환, 뇌졸중 등이 모두 혈액순환 장애에서 시작되는 질병이다. 따라서 건강의 핵심은 혈액순환인 셈이다. 요즘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운동 부족,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단 음식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의 영향 탓에 혈액순환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예전에는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을 성인병이라 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앓는 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10대에서도 고혈압, 당뇨, 심지어 중풍까지 발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질환을 성인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활습관병이라고 한다. 혈액순환 장애란 말 그대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을 어혈로 본다. 설문 해자를 보면 어혈의 어가 적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혈액이 탁해서 잘 흐르지 못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생리적인 혈액을 모두 어혈이라고 할 수 있다. 어혈은 다른 말로 어체지혈, 악혈, 축혈 등으로도 불린다. 어혈은 우리 몸의 소통이라 할 수 있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세포와 조직, 장부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불러일으킨다. 즉, 몸에 어혈이 있으면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며 근육이 잘 뭉치고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머리에 어혈이 있으면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또 눈이 쉽게 피곤하고 잘 충혈되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진다. 특히 여자의 경우 자궁 기능이 저하되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생길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전립선이나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심장 부위에 어혈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놀라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차며 심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또 어혈로 뇌혈관이 막히면 중풍이나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어혈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그럼 목차를 보겠습니다. 챕터 1. 불행한 내 몸. 혈액순환이 문제다. 챕터 2. 혈액과 혈관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행한 내 몸. 혈액순환이 문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고 멀리 여행을 가서 멋진 풍경을 보고 포근한 내 침대에서 꿀잠을 자고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 일상이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별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숨만 쉬는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혈액순환이다. 혈액은 온종일 온몸을 구석구석 순환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백조가 호수에 우아하게 떠 있는 듯 보이지만 수면 밑에서는 쉬지 않고 발짓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산소와 영양분을 듬뿍 포함한 혈액은 하루에 10만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쉬지 않고 순환하며 각 조직과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쌓여있는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 덕분에 우리의 피부, 근육, 장기, 뼈 등은 별탈 없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액이 걸쭉해지면 혈액순환이 더뎌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막히고 변형이 된다. 혈액이 나빠지고 혈관이 변형되어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조직과 장기들은 냉증, 저림, 결림, 통증과 무력감 등의 증상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럼에도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이미 혈액순환 장애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한 듯 여겨지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혈액과 혈관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혈액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건강한 혈액 관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바꾸어 말하면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은 혈액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다. 혈액 건강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음식물이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곡식이 위로 들어가 만들어진 진액이 경락으로 들어가 혈액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혈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지고 질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혈액도 오염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음식의 질도 문제지만 활동량보다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문제다. 혀의 즐거움에 취해 과식을 하다 보면 어느새 허리에 타이어를 두른 것 같은 상태가 된다. 과식은 당과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를 높여 혈액을 오염시킨다. 음식물 다음으로 혈액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운동이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혈액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거나 등산, 수영과 같은 운동도 좋지만 편안히 공원을 산책하거나 기장을 보는 일상도 운동이 된다. 생활 속 운동은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도 포함된다. 혈액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도 매우 중요하다. 불규칙한 생활은 야식이나 수면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야식이 비만을 초래하고 과잉 섭취한 음식이 혈액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을 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혈액과 혈관 만드는 식처방전.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라고 말했다. 또 허주는 동의보감 약식 동원론에서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고 했다. 즉 먹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겨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음식이자 식습관이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너무 당연해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식습관이나 먹거리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채소와 해산물 등으로 차린 밥상을 약이라 여기던 우리 본연의 식생활 문화는 점차 잊혀지고 사람들은 바쁘거나 편리하다는 핑계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등과 같은 서구화된 식단에 익숙해졌다. 옛날보다 더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비만이나 아토피, 당뇨병, 고혈압 등 생활습관 질병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강에 가치를 둔 음식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건강식으로 알려진 그리스 지중해식, 해독을 위한 디톡스 주스, 우리 몸에 맞는 우리 땅에서 난 재료로 음식을 해먹자는 로컬 푸드 운동 등 올바른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니 혈액과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왜냐하면 혈액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철에 싱싱한 재료로 정성 들여 지은 한 끼를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혈액과 혈관 만드는 습 처방전. 우리 몸에 어혈이 쌓이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다.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다. 뉴욕 타임스의 기자 찰스 두이그가 쓴
습관의 힘을 보면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느라 고심한다고 믿지만 우리 행동의 40%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산물이라고 한다. 즉, 회사에 출근해 커피를 마시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간식을 먹는 것 같은 많은 일상적 행위가 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습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무엇을 먹고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며 어떻게 잠자리에 드는지 등이 결국 혈액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계획. 스텝 1.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한두 개쯤 알아두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는 심호흡을 크게 여러 번 하거나 찬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동료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스텝 2. 금연 계획 세우기. 금연을 하려는 이유와 동기, 다짐을 글로 써본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금연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금연을 시작하면서 주위에 알리면 금연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스텝 3. 금연 시작일 정하기. 한국 금연협회에 따르면 금연 시작일을 정해놓고 서서히 담배를 피우는 횟수와 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한다. 처음부터 영원히 담배를 끊겠다고 정하는 것보다 단기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금연 시작일은 특정 기념일이나 새해 등 결심의 계기가 되는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연 시작 전후 4일에서 5일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업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텝 4. 금연 클리닉 활용하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 이상 전문 금연 상담사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